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할 주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렵고 가장 슬프며 가장 근본적인 미스터리입니다. 바로 다른 동물은 안 하는데 왜 인간만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가? 네입니다. 이 질문은 수천 년간 철학자, 신학자, 그리고 과학자들을 괴롭혀온 인류 최후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심오하고도 가슴 아픈 질문을 던지며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적인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날 때부터 생존과 자기 보존이라는 그 어떤 외부적인 힘보다도 강력한 본능을 태생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본능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뿌리 깊어서 어떤 위험과 고통 앞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 몸부림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맹수가 나타나면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굶주린 동물이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 먹이를 찾는 장면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심지어 치명적인 부상을 입거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조차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이 모든 생물의 공통된 그리고 변치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이 강력한 생존 본능을 거스르고 자신의 삶을 끝내는, 즉 가장 강력한 자기 파괴를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 이 모든 생명체를 관통하는 생존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일까요? 왜 다른 동물에게는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비극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 오직 우리 인류에게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깊은 사유와 고뇌 속으로 이끕니다. 이 현상은 결코 한 가지 단순한 이유나 표면적인 현상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복잡한 뇌 구조, 다른 어떤 생명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도로 발달한 의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영향을 받는 정교하고도 때로는 가혹하며 예측 불가능한 사회 시스템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낸 그야말로 인류만의 특이점입니다. 다른 어떤 생명체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인간만이 가진 역설적인 능력인 셈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생존 본능을 거스르는 역설을 세 가지 충격적인 각도에서 깊이 있게 탐구하며 인간 존재의 가장 어둡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을 조명할 것입니다. 이 탐구는 단순히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파고드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주제를 다룰 때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그림자를 직면하고 마주해야 합니다. 이 탐구가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으며 어쩌면 우리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깊고도 어려운 탐구를 통해 인간의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그 고통이 어떻게 우리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끄는지를 보다 명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 이해는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러한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첫째, 고통을 미래로 확장시키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 이는 인간의식의 가장 강력하면서도 위험한 측면입니다. 둘째, 뇌 속 감정의 스위치와 화학적 불균형의 충격적 역할. 이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좌우하는 생물학적 토대입니다. 셋째, 완벽하게 단절된 사회적 고립이라는 감옥. 이는 인간이라는 사회적 존재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적인 관점을 추적하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미스터리를 해부하고 그 내면에 숨겨진 진실에 다가갈 것입니다.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이 근본적인 인간의 미스터리 탐구에 동참해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이 중요한 논의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의미 있는 여정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충격적인 각도부터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동물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신체적 특징을 넘어 바로 고도로 발달한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단순히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넘어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저장하며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며 추상적인 개념과 상징을 이해하고 창조하는 놀라운 능력들을 포괄합니다. 이러한 의식의 복합성은 인간을 다른 모든 생명체와 확연히 구분짓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도로 발달한 의식이 이 인간을 생존 본능의 감옥에서 탈출하게 만드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열쇠가 됩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양날의 검과 같은 능력인 셈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헤아릴 수 없는 고뇌와 고통의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동물들은 주로 현재의 위협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철저히 지금 여기라는 순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모든 감각을 동원해 사냥하고 목마르면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 이동하며 적이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도망치거나 용감하게 맞서 싸우죠. 그들의 고통은 대부분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물리적 고통이나 생존의 위협에 한정됩니다. 과거의 실패를 곱씹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걱정하느라 현재의 생존을 망각하는 일은 동물에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은 놀랍게도 시간을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억과 예측이라는 인간 의식의 가장 강력하면서도 때로는 저주스러운 능력 덕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현재의 고통만을 느끼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현재의 고통뿐만 아니라 과거의 트라우마와 상처를 끊임없이 되새기고 곱씹으며 그 고통을 마치 현재형인 것처럼 다시 생생하게 경험하고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 속에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미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그 예상되는 고통을 마치 현재 겪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 파산으로 인한 삶의 붕괴, 사랑하는 사람과의 돌이킬 수 없는 관계 단절, 사회적 실패로 인한 낙인과 소외 등을 미리 그려보며 불안과 절망을 느낍니다. 이처럼 예측되는 미래의 고통은 때때로 현재의 물리적 고통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고 깊은 절망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뇌는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즉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뒤섞인 총체적인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물리적 고통은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증폭되는 고통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의식은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며 고통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은 자아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 나는 누구이며 나의 가치는 무엇인지, 나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색합니다. 이 자아 인식 능력은 인간을 고귀한 존재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강력하고 때로는 잔인한 짐을 지웁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여를 하는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인정받는지에 대해 깊이 고뇌하고 자문합니다. 타인의 평가와 사회적 기준은 우리의 자아 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가치 상실 혹은 사회적 기대나 스스로 설정한 완벽주의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완벽주의적 실패감은 인간에게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실망감을 넘어 생존의 위험만큼이나 크고 심각한 존재론적인 고통을 안겨줍니다. 동물에게는 이런 가치의 개념이나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사회적 평가에 연연하지 않으며 오직 생존에 필요한 본능적인 행동에 충실합니다. 하지만 오직 인간만이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다. 나의 존재는 무의미하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가장 강력한 생존 본능마저 논리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비극적인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이처럼 고도로 발달한 자아 인식은 인류 문명의 축복이자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었지만 동시에 때로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어 우리를 심연의 고통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동물은 죽음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피합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체에게 가장 피하고 싶은 최종적인 위협이자 존재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죽음을 단순히 종말이 아닌 현재의 극심한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혹은 마지막 대안적 선택지로 상상하고 심지어 정교하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끝내는 행위를 단순히 종말이 아닌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논리적 선택으로 치환하는 인류 고유의 그러나 지극히 비극적인 의식의 발달인 셈입니다.
이성적 사고와 예측 능력이 때로는 가장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인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끔찍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역설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합적이고 모순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충격적인 각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의식의 발달로 인해 고통이 과거와 미래로 확산되는 것을 더 이상 막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 뇌 속에서는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어떻게 자기 파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유도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뇌 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정교한 화학 물질, 즉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입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핵심적인 신경전달 물질들은 우리의 기분, 동기부여, 행복감,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뇌의 복잡한 회로 속에서 섬세한 균형을 이루며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극심한 스트레스, 반복되는 심각한 트라우마, 혹은 선천적인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이 신경화학적 밸런스가 한번 무너지면, 예를 들어 심각한 우울증 같은 상태가 되면 뇌는 원래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고통 감지 시스템의 치명적인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 시스템은 원래 위험을 경고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불균형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뇌는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비상작동 모드에 들어가며 이 과정에서 전원을 끄는 것, 즉 자기 파괴를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탈출구로 오인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화학적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컴퓨터 시스템이 과도한 부하로 인해 다운되듯이 뇌의 핵심적인 생존 메커니즘이 역설적으로 자기 파괴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경화학적 불균형은 개인의 의지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할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집니다. 마치 운전자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자동차 엔진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면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각도, 사회적 고립이라는 감옥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흔히 사회적 동물이라는 명제로 정의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생존하기 어렵도록 진화해 왔으며 무리를 이루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생존의 확률을 높여왔습니다. 이것은 인류 문명의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수많은 뇌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는 사회적 고통가령 타인으로부터의 고립감, 외면 또는 거절당하는 아픔을 신체적 고통뼈가 부러지는 것과 같은 물리적 아픔, 심각한 부상과 거의 동일한 영역에서 처리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신경학적으로 사회적 고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강력한 문자 그대로의 고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극도의 사회적 고립이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거절은 인간에게 나는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나의 존재 가치는 없으며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강력하고 치명적인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다른 동물들도 무리에서 떨어져 홀로 남겨지면 포식자의 위협에 노출되거나 먹이를 찾지 못해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인간은 의식적으로 이 사회적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이 사회적 고통의 신호를 멈추려 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넘어 인간의 가장 강력한 생존 본능마저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감옥인 셈입니다. 타인과의 연결이 단절되는 것은 존재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메커니즘이며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내적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복잡하고 다층적인 고통의 메커니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순간적인 충동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고 치명적입니다. 고통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지속될 때 인간의 이성과 논리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인 전전두엽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거나 감정적인 고통에 의해 압도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깊은 고뇌 없이 순간적인 충동이 폭주하면 자살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순식간에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고통이 너무 강해져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버티는 능력이나 회복 탄력성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현상과 같습니다.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흐려지고 마치 터널 시야처럼 단 하나의 출구만을 바라보게 되는 비극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이 충동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짧은 순간이지만 그 파급력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자살은 고도로 발달된 의식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과이면서 동시에 뇌 속 화학적 및 신경학적 시스템의 일시적인 오작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인류 최후의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나약함이나 의지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복잡성과 취약성을 동시에 극명하게 보여주는 심오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며 사회적, 생물학적, 그리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인간이 왜 생존 본능을 거스르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지, 그 이면에 있는 미래 예측 능력, 자아 인식의 압박이라는 고도로 발달한 의식의 역설, 뇌의 화학적 불균형이라는 생물학적 취약성,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라는 강력한 감옥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원인들을 깊이 있게 탐구해 봤습니다. 이 여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으며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면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탐구를 통해 저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는 인간의 고통은 단순한 나약함이나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복잡한 의식과 정교한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기인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제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고통은 사회적 고립이라는 감옥 속에서 가장 거대하고 감당할 수 없는 형태로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강하고 회복 탄력적이며 단절될 때 가장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결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찾고 고통을 극복할 힘을 얻습니다. 저희는 이 복잡하고 심오한 고통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거나 완벽한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무엇보다 연결됨으로써 그 고독하고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며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라는 따뜻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힘든 고통을 겪을 때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무엇이었는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형태의 도움을 받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 일어설 수 있었는지에 대한 따뜻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 그리고 삶의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이 잔혹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서로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결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나은 세상,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함께 이야기하고 배우며 성장해 나가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심오한 인간의 미스터리를 탐구하며 만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